주식을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 이제 주식이 있고 땅이 있잖아요. 주식이 있고 땅이 있고 되게 흡사해요.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주식에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 액면가라는 게 있어요. 혹시 주식 해보신 분 알아요? 액면가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장부가라는 게 있어요. 장부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거래가가 있어요. 거래가가 있다고요. 맞죠? 그 다음에 뭐냐면 땅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 공시지가가 있어요. 공시지가. 그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필지수가 한 3,850만 필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500만 필지 자체에다 다 가격을 매겼다고요. 이 부분들이. 매긴 이유가 뭐냐면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걷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재산세 아니에요. 그쵸? 재산세,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상속세,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증여세가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책정을 한단 말이에요. 현재는. 그죠? 그러면 이 공시지가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가라는 게 있어요. 알겠어요? 이거 은행에서 감정을 하는 거죠. 감정평가기관에서. 그걸 은행에서 의뢰하면 감정평가기관에서 이거를 가격을 책정을 해달라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나와서 감정을 하죠.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것도 거래가, 이거 매매가 있죠. 매매가가 있어요. 이건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자, 매매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치예요, 가치. 알겠어요? 가치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매매가는 뭐예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가격이 결정이 되죠. 가격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쵸?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 수요와 공급을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조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떻습니까? 세금 같은 거 있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기면 어떻습니까? 수요자가 위축이 되잖아요. 그쵸? 수요자가 위축이 돼. 그리고 뭐 어떻습니까? 이자율을 높이면 수요자가 위축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이자율이 세잖아요. 그리고 대출도 어떻습니까? 많이 안 해주죠. 그러면 내 돈이 또 많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를 통해서 수요를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수요를 낮추는 거죠. 인위적으로 국가에서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개입이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급량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택지 개발을 해서 공급량을 늘려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양도소득세를 많이 매겨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거를 팔지 않죠. 그러니까 공급량을 또 줄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올렸다가 줄였다가 공급자를 어떻습니까? 조절하고 또 수요자를 또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데 이거 사실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국가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은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왜? 예측이 없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예측이 불허한 자꾸 부작용들이 자꾸 생긴 거 아니에요. 부분들이. 내가 수요자를 이렇게 잡으려고 했지만은 의외로 상황이 다른데 공급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공급을 잡으려 했더니 또 수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막 왜곡이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가 간섭하면 간섭할수록 어떻습니까? 시장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제 그게 바로 이제는 매매가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정부에서 하는 게 있고 또는 뭐가 있냐면 가격, 수요와 공급을 하는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공급량이 많아지는 거는 뭐냐면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살려고 하는 뭔가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있을 때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면 가치가 뭐냐면 바로 그게 미래 가치인 거예요. 미래 가치. 뭐냐면 그게 바로 개발 호재고 개발 정보라는 거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가치가 있을수록 어떻습니까? 매매가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수요가 자극이 되니까. 수요가 자극이 되니까. 맞죠? 자, 이거 지금 얘가 여러분 부분인데 액면가가 있고 장부가가 있고 어떻습니까? 거래가가 있는데 자, 액면가는 뭡니까? 주식 발행가가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면 5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5000원짜리가 있어요. 등등 있어요. 액면가가. 그게 자본금이라고 해요. 자본금. 회사를 설립을 할 때 5천만 원짜리 납입자본금이라고 있죠. 그 납입자본금이 5천만 원으로 해서 우리도 보면 우리 회사가 5천만 원짜리 자금입니다. 그 5천만 원짜리로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금이 있고 다 어디선가 돈을 빌려와 가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빌려와서 어떻습니까? 하는 게 이제 부채죠. 그러니까 내 돈과 네 돈을 합산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업을 하는데 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잘 됐네. 그쵸? 잘 됐는데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5천원짜리 액면가였는데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장사를 잘 하다 보니까 이윤도 남기죠? 그러면 5천원짜리보다도 어떻습니까? 높아질 수 있잖아요. 7천원이 될 수 있잖아요.
8천이 될 수 있고 왜냐하면 내 돈 그러니까 부채를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장사를 했어요. 장사가 잘 됐어요. 이윤이 어떻습니까? 자본금이 1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1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마진이 한 5천만 원 생겼어요. 그럼 5천만 원이 생기니까 내 돈이 5천만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본금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 자본금은 얼마 됩니까? 1억 5천이 되죠? 그럼 1억 5천이 되니까 당연히 50%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 5천 원에서 7,500원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바로 장부가입니다.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내가 돈을 벌어들여서 현재의 가치가 얼마냐 이 부분들이 이게 장부상의 가치가 바로 이게 장부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부가. 이걸 이제 주식에서 하다 보면 BPS라고 합니다. BPS라고 하는데 BPS는 뭐냐면 순수하게 내 돈만 그러니까 부채 다 떨구고 있잖아요. 부채 떨구고 내 돈이 얼마가 남느냐를 갖다가 발행한 주식 총수로 나누는 거예요. 발행한 주식 총수로. 알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1억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나중에 장사가 잘 돼가지고 내 돈이 너무 또 장사를 해가지고 내 돈이 3억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장사가 3억 됐는데 3억 되는 뭐 내 돈 1억에서 납입 잡은 건 1억으로 시작해가지고 3배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은 장부가가 3배가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가가 지금 올라간 거예요. 이게 바로 장부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장부가대로 거래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거는 뭐에 의해서? 거래에 의해서 거래가 되잖아요. 수요자와 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되죠.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장부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바이오 회사가 있는데 바이오 회사가 갑자기 신약 개발을 한 거예요.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미래의 가치죠. 앞으로 이 신약 개발을 되면 매출액이 늘어나고 수익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자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몰릴 거 아니에요. 그 수요자가 몰리면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그럼 장부가에 상관없이 가격이 거래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거래가입니다. 거래가. 시장가. 이거는 거래가에는 바로 가치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가치. 알겠어요? 미래 가치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식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땅은 뭡니까? 이것도 그냥 액면가라고 보시면 돼요. 땅의 순수한 액면가. 맞죠? 홍시지가입니다. 홍시지가인데 이게 뭐냐면 감정가는 뭐냐면 이거는 최근에 어떻습니까? 가격이 거래가 됐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 감정가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은행 감정평가기관이라고 있어요. 감정평가기관에서 어떻게 가격을 책정하냐면 미래가치를 뺍니다. 알겠어요? 미래가치 빼고 현재 거래된 가격과 그리고 이게 입지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순수하게 이 땅에 대한 현재의 가치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현재의 가치만 가지고 딱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래의 가치가 빠져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장부가와 같은 현재 이 땅에 대한 가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바로 감정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매매가는 그게 아니죠? 그런데 매매가는 보니까 예를 들어 새만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거래가 수시로 되잖아요. 수요자가 폭등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있으니까 계속 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많죠. 왜 많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래가치가 많기 때문에. 미래가치 뭡니까? 개발정보 아니에요. 개발정보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됩니까? 매매가를 끌어올려. 그러니까 미래가치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수요자가 폭등하죠. 수요자가 폭등하니까 어땠습니까? 가격을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됩니까? 부안이라든지 이런 지역, 미래가치가 있는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경매 낙찰가율이 어떻게 돼요? 감정가 이상 높아져요. 이해가 돼요? 그 왜 그러냐면 미래가치가 반영이 안 된 감정가인데 어떻습니까? 낙찰은 어떻습니까? 매매가잖아요. 내가 얼마 이상 더 쓰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이상으로 쓰는 게 바로 그게 거래가, 매매가 이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들이 맞죠? 그게 뭐 낙찰가라고 하는데 이 낙찰가는 또 일시적으로 시장이 이루어지는 거래 가격보다 더 낮아요. 시적으로. 왜냐하면 더 낮게 쓰잖아요. 그게 바로 어쨌든 간에 이 미래 가치가 숨겨져 있는데 이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되냐 이 매매가로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가격이라는 게 존재가 되는데 우리가 시적으로 시장에 어떻습니까? 거래가 되는 거는 우리가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는 서로 매매에 의한 시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개발지 같은 경우는 땅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게 어디에 반영이 돼? 미래가치 계속 반영이 돼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가격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식도 성장주가 있고 가치주가 있어요. 맞죠? 가치주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장부가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장부가. 알겠어요? 장부가를 봤더니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경매를 하다 보면 감정가 밑으로 낙찰되는 경우도 있죠.
이 부분들이 맞잖아요. 그러면 매매가도 감정가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수요가 없고 공급량이 많으면 감정가보다 떨어지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감정가도 떨어질 수도 있고 감정가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부분들이. 근데 감정가 이상으로 끌어올리게 하려면 요인이 작용해야 되는데 그 요인이 뭐냐면 가치, 성장주여야 되는 성장주. 알겠어요? 성장주는 뭐냐면 미래 가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현재 산업시설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산업들 있죠. 미래.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기술 또는 AI 기술,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뭐 이런 기술을 취급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자꾸 미래를 바라보게끔 만들잖아요. 미래에 대한 수요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재무적으로 탄탄한 그 주식 중에서 미래 가치가 있는 놈 있잖아요. 미래 가치가 있는 놈을 갖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이런 미래 가치가 있는 주식을 투자하면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돈이 된다는 거예요. 많이. 특별한 일 없으면은 가격이 올라가죠. 이 부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식과 이 땅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자, 주가는 뭐냐면,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래가가 있는데 장부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액면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맞잖아요. 거래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뭐 가격이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자본금이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5천만 원인데 이 회사가 장사가 안 되거나 아무튼 미래 가치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거래가 되면서 계속 싸게 팔겠죠. 싸게 팔리면서 가격이 이 장부가 액면가보다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이 5천 원보다도 떨어지면은 뭐냐면 청산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회사는 5천만 원 만들어진 회사 아니에요. 근데 5천만 원보다 떨어져가지고 시장에서는 3천만 원에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3천만 원 거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떻습니까? 청산가치보다 낮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적게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왜 거래가 청산가치보다도 낮게 거래가 되냐면 미래의 가치가 암울하기 때문에. 미래가 암울하면 당연히 5천만 원 미만으로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실질적으로 이 장부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 장부 가격이 액면가보다도 떨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어떻습니까? 5천만 원짜리가 이 회사에 있는데 남의 돈 갖다가 장사를 했는데 까먹은 거예요. 맞죠? 까먹으면 5천만 원 미만으로 3천만 원 떨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청산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청산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사인이 옵니다. 여기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라 해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청산가치 뭐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1억짜리 자본금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장부가가 5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빨간 등이 빡빡빡빡 하는 거예요. 내 돈이 없으니까. 사업이라는 게 너의 돈 가지고는 할 수 있지만 내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내 돈이 없으면 깜빡깜빡 거리니까 요 종목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관리종으로 편입을 시켜요. 장부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알겠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봤더니 남의 돈 장사했는데 제로야. 이제는 내 돈이 다 까먹은 거야.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는 청산해야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증권거래에서 퇴출해버린다고요. 이럴 경우에는. 왜냐면 거래를 하면 안 된다 이거 위험하니까 이거는 퇴출시켜버려요. 퇴출시켜버린다고. 그게 다 있어요. 그게 이 부분들이. 자, 퇴출시켜서 어떻습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결국에는 내 돈 없는 거예요. 그 결국엔 누구 돈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남의 돈 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불안하죠. 여러분들 삶이 부채로만 가지고 있다고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돈이 아무것도 없고 부분들이 빨간 등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들이 살 수는 있죠. 남의 돈 가지고 살 수는 있지만은 저 사람은 항상 불안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러다가 회사가 죽어요, 안 죽어요? 파산. 그 다음에 파산죠. 파산 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파산 나면 뭡니까? 주식이 휴지가 돼야 안 돼요? 휴지가 되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 장부 가격이 액면가 밑으로 제로가 된다 하더라도 매매가는 어떻습니까? 1,000원 이상 거래가 될 수 있어요. 더 왜냐하면 제로는 안 되죠. 주가는. 왜냐하면 이 회사가 기사 회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거래는 되죠. 싸게. 지금 우리가 500원, 1,000원짜리 거래되는 주식들 있잖아요. 다 그런 주식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좋다고 싼 거 덜 드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폭망할 수 있는 주식들인 거야. 여러분들이. 또 그러다가 뭐 기사회생하면 어떻게 돼요?
와, 빵 터질 수도 있죠.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대박을 쫓아다니게 되면 쪽박 찰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박을. 왜냐면 그 다음에 수순이 뭐냐면 액면가 밑으로 떨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파산밖에 없어요. 문 닫고 가야죠. 이제 손 다 들고. 이제 혼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너네 돈 다 썼잖아요. 누구 돈 썼어요? 여러분들 이 친척, 인척 다 쓴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파산돼가지고 여기 오신 분도 가끔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분들이. 그러나 땅은 어떻습니까? 파산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이 틀리다. 주식하고는. 응? 아무리 거래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땅이 없어집니까? 땅이 파산이 돼요? 땅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거라는 거야. 땅은. 주식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땅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만 있으면 언제든지 기사회생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일단 살아남으면 일단은 여러분들도 여기서 일단 살아남아야 돼요. 일단 살아남으면 기회가 있는 거야. 부분들이. 근데 주식은 어떻습니까? 살아남지 못한단 말이에요. 파산되면. 문 닫아야잖아요.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휴지 쪼가리죠. 근데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땅이 남아있잖아요. 땅 문서. 적어도 땅 문서는 있단 말이에요. 부분들이. 응? 내가 살아날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날 구멍이. 여러분들이 안 되면 가서 농사를 지으면 되죠. 가지고 맞잖아요. 분들이. 농사 다 지으면 되니까 땅만 있으면 분들이. 그러니까 주식하고 땅하고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격이 흘러가는데 뭐가 있냐면 땅은 땅이 남아있다.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땅은 등기 문서는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주식은 망할 수 있다. 내가 내 전 재산 다 날릴 수가 있다. 이런 분들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땅에다 묻어두셔야죠. 땅에다 묻어주는데 어디다가 제가 뭐 했어요? 수요가 자극이 되는 거 있잖아요. 미래가치가 있는 곳. 미래가치가. 그러니까 성장이 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새만금처럼 이렇게 성장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얼마나 정보가 많아요. 새만금은 미래가치, 그러니까 즉 수요를 자극을 시키는 것들이 보면은 얼마나 많습니까? 공항, 항만, 도로, 민자, 그쵸? 산업단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새만금의 수요를 자극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지금 어찌 수면도시, 스마트도시까지 끌어올라가고 또 나중에는 어떤 냐습니까? 행정도시, 행정수도 있잖아요. 경제도시, 경제적인 어떤 특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미래가치가 또 숨겨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수요를 자극을 해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그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투자는 아무 데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영동이라든지 어디 총송 이런 데다가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가치가 없잖아요. 가격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분들이. 자, 땅에다 투자할 때 왜 주거지에다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거지에다 투자해야 미래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요. 일반 농림지역에다 투자하면 미래가치가 있습니까? 농림지역은 농사짓는 목적이잖아요. 농업의 목적이잖아요. 아무리 주변에 개발된다 하더라도 농림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거지역은 뭡니까? 개발되면 주거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앞으로. 분들이.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새만금이 용도가 있는 놈들이 어떻습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맞죠? 왜 개발되면 주거지는 주거지대로 상업지는 상업지대로 개발하니까. 옛날에 논밭으로 쓰던 놈들이 나중에 다 아파트 들어오고 빌딩 들어오고 이제 이런 땅으로 바뀔 거니까 그런 놈들이 땅값이 지금 폭등하는 거예요. 매물이 없어지고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주거지 하고 있잖아요. 내년만 돼도 완전히 틀려집니다. 내년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기에 뭐 내년에 없어요. 얘기했지만. 새만금은 있잖아요. 지금이 가장 싸게 사는 거예요. 지금.